뇌혈관 6공서부터 6후까지 진단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으면 장기요양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재가급여는 정말 꿈의 보험인듯요, 현재 60대이신 분들에게 정말 당연한 최고 보험 맞습니다. 어떠세요?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는 보험왕 채널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22년도에 라이나생명에서 재가급여 보험이 나오면서 기존에 치매보험은 치매만 되고 거의 중증 치매나 그리고 보험료도 비싸고 치매만 되기 때문에 보장받을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설계사분들은 20년 납입하고 납입한 원금 이상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급률이 높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저축식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재가급여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 어떻게 보면 치매도 되지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상해든 질병이든 장기요양 등급받아서 매월 생활비를 100만원, 150만원씩 라이나생명이 보장을 받으면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구생명, 그 다음에 여러 동양생명, DB생명 모든 보험회사가 재가급여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재가급여 내용은 다 좋아. 그런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빳빳한데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입원비, 수술비, 간병인까지, 거기다가 노후 대비 연금까지 준비하기 정말 살림살이가 매우 빳빳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가급여 내용은 다 좋아. 65세 이후에 장기요양 등급받으면 100만원씩 나오고,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 가면 60만원, 70만원 나오고, 복지용구 구입하면 렌탈하면 일회용품,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요실금 팬티 같은 거, 이런 거 2천 몇백 원을 구입하면 매월 30만원, 40만원, 내용은 다 좋아. 근데 뭐니 해도 보험료가 비싸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매우 빠듯한데 20년 후에, 30년 후에 65세 때 장기요양 등급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 할지라도 법안이 다시 수정이 되면, 아니면 그때 당시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할 텐데,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한라이프가 작년부터 복합 재가급여가 출시가 되면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저 보험왕도 유튜브에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한라이프 것도 가입을 했는데요, 신한복합재가는 일반 기존의 재가급여 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5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물론 기존의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용했으면 보험금이 나왔는데요, 일본의 복합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2가지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금 받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통합재가센터가 많이 개소하고 오픈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방문요양은 A사, 그 다음에 단기보호는 B사, 이렇게 각각 요양센터를 각각 정해서 이용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한 기간 내에 장기요양, 이 노인복지센터, 이런 6가지를 한 번에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기관이 많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복합재가급여 이용해서 보험금 받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복합재가급여 6개 군데의 회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하나,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에 신한, 훈구, KDB, 이 5군데만 있어요. 나머지 보험회사들은 왜 복합재가를 만들지 않을까요? 별로 마진이 없어요. 재가급여는 보험료가 비싸기라도 하지만 복합재가는 보험료가 저렴하죠. 두 번째로는 손해율이 무지막지해요. 예전에는 치매보험처럼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겠지, 중간에 여력이 안 되면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수익이나 이득은 보험회사가 쟁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65세 넘으신 어르신분들이 재가급여 가입하고 복합재가급여 가입하고 90일, 3개월 지나서 장기요양 등급받고 납입면제 받고 그 다음에 매월 100만원, 200만원씩 받다 보니까
손해율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만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복합제가는 이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결론은 12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30% 인상이 되고요. 훈구생명 같은 경우는 100만원짜리가 80만원으로 20만원 깎여서 보험료가 내려갈 예정이라는 거죠. KDB생명은 워낙 보험료가 비싸고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가입을 잘 안 하고요. 물론 나머지 동양생명이나 나머지 재가급여 판매되는 회사들도 있지만 복합재가급여가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복합재가급여 비교를 하신 분들은 일반 재가급여 너무 비싸, 2배 이상 비싸, 그래서 가입을 꺼려 한다는 겁니다. 복합재가급여만 금융감독원에서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반 재가급여도 손을 댈 예정인데요. 중요한 건 이번 달 말까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리고 보장한도가 그대로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저료의 찬스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저출산이고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앞으로 재가급여는 보험 상품이 더 좋아질 거고 인수도도 더 좋게 가입하기가 쉬워질 거고 보장한도도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 300만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그분들의 생각을 전혀 무시한 채 반대로 보험료도 비싸지고 보장한도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인수 조건도 매우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재가급여 긴급 공지예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현행 3.0에서 2.5% 내려갈 예정입니다. 타사들은 2.75%, 0.25% 내린다고 하는데요. 하나생명은 0.5% 내릴 예정이니까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자, 예정 이유는요. 내가 미래에 사업비나 그 다음에 우리 보험사에서 수익과 지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미래에 사업비나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이제 수익되는 부분, 그런 흑자되는 부분을 미리 예상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예정 이율이 인하가 되면 오히려 반대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미니멈으로는 20%, 많게는 30% 정도 인상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지사항,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번, 2번, 3번은 머리만 고지사항, 4번까지는 예전의 고지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번, 최근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번가, 수술가,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이 부분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2년 이내에 2번 수술,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원 치료나 치료받은 사람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고지하면 당연히 거절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결론적으로는 가입이 매우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알고 계실 거예요.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진단을 받아야 장기 요양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65세 전에는 솔직히 장기 요양 수급자 신청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65세 넘으신 분들은 특히 인지 지원 등급, 5등급은 치매 등급이고요. 4등급부터 1등급은 뼈마디 척추, 관절,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이 거의 일정 부분, 그리고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요양 등급, 치매 등급이죠. 그 나머지는 심신 기능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서 재가급여는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복지용구와 그 다음에 노치원이죠. 주야간 2가지만 되고요. 나머지는 6개가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1, 2등급은 시설급여만 가능한데요. 3, 4, 5등급도 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요. 단지 3가지 이유가 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치매 환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족이 없거나 외국이나 가족이 부양가족이 나를 돌보지 못할 때, 세 번째로는 집안 환경이 열악할 때, 그래서 이런 환경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3, 4, 5등급도 신청을 통해서 시설의 입소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에 방문하는 급여 제공, 방문 요양, 그리고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고요. 일정 시간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했을 때는 주야간 보호센터 단기 보호가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가 구입이나 대여, 렌탈했을 때 필요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제 고객이요 24년 12월 달에 홍광땡님인데요, 실제로 복합재가급여 가입한 다음에 매월, 그래서 가입하고 6개월 시점에서 5등급 받고 복합재가급여 신청을 해서 매월 돈을 20만원씩 받고 계신 분, 이런 거 예전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보시면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와 제공 기록지, 그 다음에 장기요양 제공 기록지 방문 목욕, 방문 요양, 이 두 가지를 해서 매월 20-30만원씩 받으신 분. 청구 두 번째는요, 작년에 신한라이프 거 복합재가를 가입하면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같이 해가지고 월 20만원씩, 73세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서류도 스캔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청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1세 가입하고 진짜 6개월 만에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해서 월 20만원 받으신 분들. 자, 이분들 말고도 솔직히 신한, 훈구,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3개 가입해서 매월 66세 어르신들도 매월 100만원씩 3군데 300만원씩 연금처럼 따박따박 받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이 계신다는 거죠. 그 외에도 보험 청구 많이 해서 납입 면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훈구생명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뿐만 아니고요, 내가 앞으로 낼 돈 납입 지원이라고 해서 내가 20년 납입했는데 1년 납입하고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됐어요. 그 19년치를 훈구생명에서 보험금을 주죠. 그 돈을 받아서 보험료를 납입해도 되고 해지해도 되고, 그래서 납입 지원되는 훈구생명에서도 보험금을 받아들였습니다. 복합재가급여는 5군데만 판매가 됩니다. 물론 손해보험에서도 한 군데 지금 복합재가급여 판매가 되는데요, 손해보험 쪽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싸고 썩 메리트가 없어서 생명보험 쪽으로 아직까지는 좀 재가급여나 복합재가급여는 생명보험 쪽으로 가입하신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복합재가급여는 KDB, 한화생명, 훈국, 신한, 하나, 이렇게 5군데가 판매가 되는데요, 다음 달 26년 새해도에는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가 없어져요. 그리고 훈국생명은 100에서 80만원 축소가 되고, 하나생명은 보험료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20%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고요. 복합재가는 거의 다 100만원씩 가입이 돼요. 하나생명은 잘 안 팔리는 이유가요, 보험료도 비싸고, 그리고 복합재가가 60만원까지, 물론 나중에 환급이 된다는 명목하에 보험료가 좀 비싼데요, 중요한 건 이 훈국, 신한, 하나, 이 3군데를 추천해드렸어요. 하나생명은 복합재가급여 100만원만 넣어도 보험료가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라서 가성비가 매우 저렴해요. 두 번째, 신한라이프는 보험료가 이 셋 중에서 약간 1-2천원 비싸지만 인수조건이 좋아서 웬만한 병력자도 신한라이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훈구생명 같은 경우는 인수조건이 매우 좋아요. 보험료도 하나생명 다음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근데 가장 팩트는 훈구생명은 많은 분들이 이거 브랜드 때문에 보험금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보험왕은요, 훈구생명, 복합재가도 보험금 잘 나오기 때문에 하나와 훈구과 신한, 이렇게 3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처약 처리도 가능하니까 나는 중복 가입 원하는데 그 3개를 같이 가입하든 이 중에 2개를 가입하든. 근데 훈구생명은 어깨 누적 보기 때문에 훈구생명 먼저 가입하신 다음에 신한과 하나는 누적을 안 봐요. 그래서 훈구생명 먼저 가입하고 증권이 나오고 청약이 승낙이 되면 나머지 신한과 하나,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한화생명은 가입 한도가 작고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추천 안 해드리고요. KDB도 좋지만 최소보험료가 5만원이에요. 그래서 KDB도 그닥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복합재가급여 5군데만 추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재가급여 치매 간병과
그 다음에 치매 간병과 재가급여, 복합재가급여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드렸어요. 위에는 경도, 중증도, 중증, 1호 등급 이렇게 진단비, 근데 진단비보다 매월 100만원씩 받는 생활비가 더 구독자분들이 좋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시설급여 1, 2등급은 다 100만원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급여 1호 등급 1, 2등급만 요양원이나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가 가능해요. 근데 3, 4, 5등급도 입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치매 환자이거나 집안 환경이 열악할 때, 아니면은 그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 누군가 돌보지 못할 때, 이럴 때는 3, 4, 5등급도 공단의 신청을 통해서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1호 등급도 70, 70. 그래서 생명보험은 거의 다 웬만한데 다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재가급여예요. 1, 2등급은 거의 60만원. 1, 2등급이 보험료가 저렴해요. 저렴한데 아무래도 3, 4, 5등급보다는 진단받기가 쉽진 않겠죠. 1호 등급 가장 많이 하는데요. 동양인 100만원, 신한라이프도 100만원, 미래세도 50만원, KDB 100만원, 흥국생명 100만원, 한화손보 70만원, 하나손보 100만원, 그리고 KB손보 50만원, 흥국화재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됩니다. 나머지 특정 재가급여예요. 방문요양 했을 때는 방문요양이 6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신청을 하는데요. 방문요양은 30만원 거의 2, 30만원짜리도 몇 군데 있는데요. 흥국화재가 50만원까지 되네요. 방문요양이 가장 좋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이죠. DB생명 60만원, 한화생명 10만원, 도양생명 60만원, 그리고 KDB랑 흥국생명 60만원까지. 하나손보는 50만원, 하나손보는 70만원. 가장 하나손보가 높습니다. 복지용구죠. 요식은 팬티나 미끄럼 방지 양말, 휠체어, 아니면은 매트리스 침대, 구입, 렌탈, 일회용품 구입 같은 경우 이럴 때도 매월 한 번만 이용해도 30만원씩 나오는 DB생명, 한화생명은 10만원이네요. 도양생명 30만원, 그리고 신한라이프도 20만원, 그리고 하나손보도 30만원, 나머지는 2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하나생명은 없네요. 하나생명이 보험료나 가성비면에서 가장 좋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흥국생명과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한라이프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있고, 손해보험도 나쁘진 않는데요. 보험료가 비싸요. 그리고 한도가 생명보험보다는 복합재가급여가 하나손보나 흥국화재 외에는 7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합재가나 일반 재가급여는 생명보험의 고유의 상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없어진다고 하니까 내심 또 걱정되네요. 뇌혈관 6공서부터 6구까지 진단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으면 장기요양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재가급여는 정말 꿈의 보험인 듯요. 현재 60대이신 분들에게 정말 당연한 최고 보험 맞습니다. 어떠세요? 이제는 12월 말 마지막 기회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가급여, 복합재가급여 저희 구독자라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5천만 명 국민 중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1%, 2%도 가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알고리즘이 떠서 아니면 어떻게 더 검색을 하든 소개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꼭 연락을 주셔서 좋은 찬스,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저 보험왕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